광주대회 하이다이빙 장소로 조선대 운동장이 정해진 가운데 국제수영연맹은 여수를 경기 장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첫 방문한 국제수영연맹 회장은 내년 광주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한 유치원에 승용차가 벽을 뚫고 돌진했습니다.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아이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광주 지역 중소 LPG 판매업소들이 대형 업체들의 저가 경쟁 때문에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일주일 뒤면 꼭 D-1년입니다. 수영대회는 모두 6개 종목인데 수영 마라톤인 오픈워터 경기는 광주가 아니라 여수에서 열기로 했죠. 그런데 하이다이빙 경기도 여수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당초 예정지었던 조선대에서 여수 엑스포 공원으로 경기장을 바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로서는 난감해지게 됐습니다. 첫 소식 정용욱 기자입니다.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에서도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도 도시를 알린 히트 상품은 20여 미터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하이다이빙 경기였습니다. 카잔은 러시아 궁전을 비롯한 아름다운 시내 풍경을, 부다페스트는 국회의사당과 다뉴브 강을 배경 삼아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도시를 홍보했습니다. But that's been great, really good. And we're here for the Grand Prix. It's great. We've really enjoyed it. The weather's been perfect. Yeah. 내년 광주대회의 경우 수차례 변경 끝에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근대 건축물인 조선대 건물 등이 중계 화면에 드러나는 조선대 운동장으로 하이다이빙 경기장이 결정됐습니다. 조선대 운동장에 6m 높이의 수조와 다이빙대를 설치한 뒤 경기를 진행하면 광주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수영대회 개최 1년을 앞두고 광주를 첫 방문한 훌리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 회장이 방한 기간 중에 기술위원과 함께 여수를 방문합니다. 오픈워터 경기가 열리는 여수에서 하이다이빙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Y llegaremos a un acuerdo con el comité organizador, no es cuestión de que esto es un trabajo conjunto, el comité organizador y la FINA. 이에 대해 조직위는 여수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커서 일정한 높이를 유지해야 하는 하이다이빙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영대회 개최 도시가 광주라는 시민들의 정서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영대회 D-1년 행사를 하이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조선대에서 진행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조직위는 훌리오 회장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3년 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는 북한팀이 참가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죠. 내년 수영대회 때는 북한이 참가할 수 있을까요? 국제수영연맹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훌리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 회장은 북한이 반드시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남북 관계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친선을 도모한 것이 계기가 됐다며 북한 참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Para afianzar la unión en la península de Corea en estos importantísimos países para el mundo. 북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수영대회 방송권을 무료로 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마글리오네 회장은 북한을 지원하는 수영연맹의 계획이 유엔 제재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에도 북한 참가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Y tienen pago absolutamente todo para poder venir. No hay, yo le diría que no hay razones para no estar presentes. 또 이번 대회가 최고의 대회가 될 것이라며 많게는 190여 국이 참가해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광주를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을 나눈 수영연맹 회장은 여수 경기장을 방문하고 세계 수영대회 D-1년 행사에 참석하는 등 2박 3일간 일정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조만간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 승진 대상자 중에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직원들이 포함돼서 논란입니다.
해당 직원들은 무기계약직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기관장 측근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하반기 정기 인사일 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한 유치원에 승용차가 벽을 뚫고 돌진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중이었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색 승용차가 벽을 뚫고 들어가 건물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광주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었습니다. 교실 안은 부서진 창문과 차량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전 9시 반 교실에선 6살 어린이 19명과 교사 등 성인 3명이 미술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8명이 파편에 찰과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닷없는 사고에 심리적인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리에 이렇게 물이 긁혔어요. 이렇게 쭉쭉. 예. 유치원을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사고는 운전자 47살 이모 씨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인도를 넘어 건물까지 돌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콘크리트로 고정된 볼라드도 이렇게 힘없이 뽑혀져 나갔고 보시면 이렇게 교실을 보호하는 철망도 형편없이 구겨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동을 걸자마자 속도가 제어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운전 미숙인지 차량 결함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지역의 LPG 판매 업체들이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가 이하로 LPG를 판매하는 대형 업체들 사이에서 중소업체들은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한 가스 충전소에서 리터당 600원대의 LP 가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파는 충전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싸다 그러면 바로 세워요, 차를. 예를 들면 이게 좀 예를 들면 저희가 한 3만 원, 5천 원씩 넣는다. 한 2만 원씩 넣어도 그냥 세우고 바로 거기 넣어버립니다. 정유사 직영 충전소를 포함해서 대형 충전소 서너 개 업체들이 LPG 판매가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원가가 리터당 780원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원가보다도 100원 가까이 싸게 팔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판매가보다는 무려 200원 이상 싸게 파는 것입니다. 가스를 많이 팔면 팔수록 정유사로부터 공급 단가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니 광주 지역 대형 업체들이 나서 박리다매식으로 판매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반면 중소업체들은 원가 이하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차입 경영을 하거나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밀어넣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돼야 직원들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할 텐데 현재는 그 자체가 엄청 힘들죠. 이런 극약 처방으로도 견디기 힘든 중소업체들은 문을 닫게 되는데 최근 1, 2년 사이 5곳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중소 LPG 판매 업체들이 무너지고 나면 결국은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업체들이 판매가를 결정할 때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충전소가 전부 넘어지면 그때는 자기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해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힘들게 되겠죠. 광주 지역에서만 이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LPG 판매가 출혈 경쟁에 대해서 관계당국의 실태 파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이한열 열사의 31주기 추모 행사가 오늘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한열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고 추모 행사에는 연세대 이한열 열사 추모사업회 회원들과 광주 진흥고 동문 등이 참석해 열사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1987년 6월 9일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는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고 지난해 이를 소재로 한 영화 1987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장기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민간 사업자 2차 공모를 추진합니다. 2차 공모의 경우 사업 규모나 참가 자격 등은 1차 공모와 같지만 다수 업체가 참여할 때도 평가 점수가 850점을 넘어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평가 배점을 변경했습니다. 광주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고 오는 9월에 사업 계획서를 접수해 10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내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차이용선 더블스타 회장과 장진화 더블스타 재무책임자 등 2명을 등기이사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지분 45%에 해당하는 6,463억 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금호타이어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 방산 부문은 국내 타이어 업체인 주식회사 흥하에 매각될 예정이고 상표권 사용 계약도 완료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한빛원전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들은 오늘 감사원을 방문해 한빛 3, 4호기 콘크리트 방호벽과 증기 발생기 등에서 여러 차례 안전 문제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 책임자를 문책해달라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광주에서 순회 토론회를 열고 호남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정시와 수시 모집의 비율,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여부, 수능 최저기준 활용 여부 등 4가지 의제를 놓고 시민들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학교교육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다며 의제와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스마트홈 가전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국제 그린카 전시회에는 프랑스와 폴란드 등 30개 나라 236개 업체가 참가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함께 개막한 국제 IoT 가전 로봇 박람회에는 삼성전자와 광주 공동 브랜드 등 국내외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스마트 가전과 로봇 관련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 여성단체협의회가 2018년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불어라 평등의 바람, 함께 만드는 변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통해 다 함께 행복한 광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